그리고 정말 이제 중요한 실전편을 다음 연자분이 해주실 텐데요. 어, 김예슬 선생님이시고 현재 강남숲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부원장으로 계시고 정신의학 신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시고 또 GQ 코리아의 자문의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세요. 그래서 저는 사진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사진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15년 차, 15년 차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 중인 네, 분이십니다. 그리고 2025년 2월부터 러닝을 시작했고요. 네, 올해 2월부터 2개월 훈련을 하시고 올해 4월에 10km 마라톤에 첫 출전을 하셔서 58분 30초에 들어오시고 네, 뭐 마라톤 천재인 것 같습니다. 부상만 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자의 발표 제목은 정말 좋은데 발표 제목이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만한 생활에서의 지속 가능한 저탄수화물 식단 방법입니다. 네, 김혜수 선생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만한 생활에서의 지속 가능한 저탄수화물 식단 방법 소개해 드릴 김예슬입니다. 일단 정찬승 선생님은 저 전공의 때 이제 그룹 정신치료를 지도해 주신 스승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발표에 앞서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또 마인드런에 이렇게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정찬성 선생님 외에 저를 아시는 분이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부터 좀 드리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뉴욕에서, 미국 뉴욕 유니버시티 NYU 학사 졸업을 하고요. 한양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을 하고,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이 수료하였습니다.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졸업하고, 현재 역삼에 위치한 강남숲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부원장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고요. 뭐 특이한 사항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신의학 신문에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알맞은 책을 좀 소개해드리는 Sincerely Yours라는 시리즈를 좀 기획해가지고 현재 연재 중에 있습니다.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만한 생활에서의 지속 가능한 저탄수화물 식단이라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정도는 다르지만 절대적으로 육류를 섭취하는 카니보어부터 시작을 해서 탄수화물을 조금 소량 섭취하고 이제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키토제닉 그리고 저탄고지 그리고 지방보다는 단백질을 조금 더 섭취하는 저탄고단 그리고 당질 제한 그리고 또 정혜원 교수님께서 요새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저속노화 식단까지 정도는 달라도 왜 여러 식단이 결국 탄수화물 섭취에 집중을 하는지 그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저탄수화물 식단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보다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해오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WHO 기준 하루 평균 이제 권장하는 첨가당 섭취량이 이제 50g이라고 하는데 그 수준이 이미 80년대 이후로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탄수화물 중독, 당 중독이 특수한 어떤 한 분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듯이 이제 인슐린 분비를 크게 자극하면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포도당의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체지방의 저장을 촉진하고
또한 체지방의 분해를 억제한다는 면입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을 하고 또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혈당, 인슐린과 관련된 부분이고, 인슐린 정확성을 높이지 않고 낮은 인슐린 농도를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복이나 운동, 또 저탄수화물 식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단은 결국 무탄수화물 식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몸에 해로운 단순당이나 정제 곡물부터 줄이는 어떤 시작을 제안 드리는 것이며, 과도한 탄수화물 위주의 우리의 식단에서 벗어난 영양 섭취를 해보자는 제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15년 차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 중인데요. 제가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들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학부 생활을 하면서 밀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카페테리아에 가서 한 끼를 잘 선택을 해야 하는데, 맛있고 배부르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양질의 고단백 식사를 하려면 좀 어떤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쪘다 뺐다 요요가 아니라 진짜 지속 가능한 신체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원하는 좀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평생 유지하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었던 것 같고요. 할 것은 너무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녁 식사하고 나서 너무 졸립고 식곤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리고 당을 섭취했을 때 엔돌핀, 도파민 나와가지고 기분이 잠시 좋기는 한데, 그 이후에 감정이 훅 떨어지면서 좀 예민해지고 짜증나는 것들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던 찰나에 케토제닉 이라는 이제 식단을 접하게 되면서 지금은 케토제닉은 아니라 저탄고지를 거쳐 저탄고단에 가까운 식단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저탄수화물 식단이 저에게 좀 잘 맞고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느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즐겁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그리고 또 괴담과 관련된 부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저탄수화물 식단은 저칼로리 식단일까? 혹은 좀 조금만 먹어야 되고 배가 고프진 않을까? 진짜 풀만 먹어야 하는 샐러드 위주의 어떤 식단일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 못 만나고 약속들은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면 식비는 좀 아낄 수 있을까? 관련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다 노라고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점만 있는 것인가, 모두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물론 WHO 기준 지금 현대인들이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지만 대사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아무래도 단백질과 지방을 이제 섭취하다 보니까 대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운동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식단일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도에 따라서는 모든 분들이 다 도전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필요로 하는 어떤 식단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좀 세 단계로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좀 제안 드리는 방법. 가장 첫 번째 쉽게 식단은 그냥 일반식 하시되 간식이나 후식부터 저탄수화물 식단 하시려면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하루에 한 끼 정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지. 아니면 저처럼 좀 본격적으로 생활 전반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좀 어떻게 해보시면 좋을지 단계별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만한 어떤 타이틀에 해당하는 간식과 후식 편입니다. 편의점과 카페에 해당하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 많으실 것 같고 편의점에서 간단히 좀 끼니 때우셔야 될 때도 많을 것 같은데 과자나 탄수화물 위주의 어떤 간식보다는 많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반숙란이나 구운란과 같은 계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닭가슴살이나 두부바 같은 거 드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탄수화물 식단은 저칼로리 식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칼로리와 지방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유롭다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견과류랑 치즈가 당은 굉장히 적은데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굉장히 포만감을 느끼고 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식사이고요. 우유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성분표를 보시면 우유에는 우유 자체에 유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하실 수 있는 옵션으로는 두유나 아몬드유 같이 이제 대체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릭 요거트도 이제 일반 요거트에서 유당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당을 제외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옵션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크리스피한 식감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코코넛 칩이나 이제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같은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은 에너지바와 과채 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바 왠지 말만 들으면 좀 건강하게 에너지가 이렇게 솟아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당과 곡류들이 그냥 합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피하시는 걸 오히려 권해드리고 싶고 하루 야채, 뭔가 건강하게 야채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과채 주스는 당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간식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단 이제 이야기 들으시고 아마 오늘 강의나 발표 후에는 편의점 가시면 저당, 저당, 이제 무설탕, 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좀 더 보이시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그럼 무조건 좋은 선택일까? 좋은 저탄수화물 식단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좀 대표적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 알코올과 관련된 부분들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2025년 현재 한국의 당 알코올 표기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분표를 많이 확인은 하는데 성분표로는 부족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이제 원재료명을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탄수화물이라 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인데 총탄수화물이 아니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총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와 이제 대부분 흡수되지 않는 당 알코올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 알코올은 우리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냥 무조건 빼기를 하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티톨이라는 것인데요. 다른 이 지금 표에 있는 것이 우리 후식이나 간식에 이제 제품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대체당 알코올, 당 알코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설탕 대비 모든 다른 대체당들이 칼로리나 GI가 거의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말티톨만 제가 빨간 표시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설탕 대비 반이나 되고 또 GI도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이루려면은 이제 0에 가까워야 할 텐데 사실 설탕의 반이나 그 이상인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 트러블의 위험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다양한 당 알코올들 너무 많으니까 기억하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기억하신다면 말티톨이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좋게 저는 좀 말리그넌트한 말티톨, 그래서 말자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활용될 수 있는지 이제 실생활에서 좀 보시면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 가지 제품을 좀 저격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롯데제과에서 나오는 제로 제품입니다. 편의점에서 많이 보셨을 법한 제품이고, 제품 패키징만 보시면 일단 슈거 프리, 그 다음에 설탕 제로, 당류 제로, 제로가 정말 크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와, 저탄수화물 친화적이다?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유혹들이 드는데, 사실 이제 성분표를 딱 보시면, 탄수화물 10g에 당 0이구나. 설탕 안 들어있구나. 좋은 옵션인 것 같다. 당 알코올 8.3이지만 어쨌든 뭐 칼로리도 없고 그리고 GI도 높지 않은 어떤 당 알코올로 만들어져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멈추시면 바로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원재료명까지 같이 확인을 하시면 이 당 알코올 중에서도 이 젤리는 말티톨 시럽이 90%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젤리에 설탕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당 알코올의 8.3g의 말티톨 90%라는 것은 사실 말티톨이 설탕의 반 정도의 효과를 낸다고 쳤을 때 설탕 없이 이 말티톨이 설탕의 반 정도의 효과를 낸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제로 식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의문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 가셨을 때 제로 제품 있으시면 꼭 영양 정보뿐만 아니라 원재료명을 보시고 다른 것들 너무 많아서 사실 모두 다 고려하시기는 조금 어렵고요. 말티톨 있으면 그냥 그 제품들은 안전하게 거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카페 편입니다. 커피 다들 좋아하시죠? 일단 블랙커피는 뭐 당연히 조금 더 저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시면 되시고요. 뭐 밀크 커피라고 하죠. 화이트 커피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의 유당 때문에 그걸 좀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체유를 사용한 두유 라떼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카페 생과일 주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가당이 아니더라도 과일을 착즙한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당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저탄수화물에 있어서는 비친화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카페에서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우유를 대체유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한국의 카페에는 뭐 두유 외에는 많은 대체유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트밀 밀크가 요새 유행을 해가지고 오트라떼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탄수화물만 고려를 하면 유당보다 더 많은 곡물 그리고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탄수 옵션으로는 좀 거르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 홈카페 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샷 내린 다음에 뭐 아몬드 브리즈나 코코넛 밀크 사용하시면 조금 더 다양하게 아몬드 밀크, 코코넛 밀크를 이용하셔가지고 저당으로 라떼 드실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병원에서 많이들 가시죠. 그래서 스타벅스 관련해서 팁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은은한 바닐라 향이 나는 크리미한 커피를 라떼보다 적은 당으로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바닐라 시럽을 빼고 또 바닐라 크림 적게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시럽 빼고를 요청하기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클래식 시럽은 한 펌프당 한 10g 정도의 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바닐라랑 헤이즐넛 시럽은 한 5g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에서 바닐라 시럽을 제외하면은 톨 기준당 한 6g 내의 당을 섭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기본 당을 첨가하지 않은 카페라떼 기준 유당만 해도 8g이니까요. 사실 바닐라 향도 은은하게 나고 약간 크리미한데 당 부담도 적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라 제가 좀 팁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해보니까, 할 만한데, 하루 한 끼 정도 도전해보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여전히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만한 그런 하루 한 끼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아침 메뉴는 다들 점심과 저녁과는 다르게 드시니까요. 제가 좀 다르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 출근하신 다음에 간편하게 드시려면 복잡한 거 드시기는 사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유나 계란,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중에서 좋아하시는 것, 그리고 편의를 고려해서 조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맛이 없는 다이어트 식단 제일 싫어합니다. 맛이 있어야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아보카도 드실 때에도 그냥 드시기보다 소금 조금 치고 올리브오일 조금 뿌리시면 풍미가 굉장히 괜찮아져서요. 이렇게 드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키토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방탄 커피라고 해서 마치 이제 블랙풀 방탄을 그러니까 총알이 와도 다 이렇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든든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커피인데요. 우유 없이 커피와 버터, MCT 오일로 구성된 부분들인데 만들어 드시기는 사실 조금 번거롭고 저는 이제 키토젠이나 마이노멀에서 나온 시판 제품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아침에 드시면 사실 점심 때까지 굉장히 포만감을 느끼시면서 어,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MCT 오일이 이제 소장에서 바로 좀 흡수되는 부분들이어가지고 화장실 가시고 싶은 어떤 느낌이 좀 강렬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외래 직전에 조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리허설 해보시고 잘 맞으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시리얼이나 빵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간편하기는 한데 굉장히 탄수화물 폭탄이죠. 그래서 곡물 섭취를 허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 메뉴로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라는 제품은 아니네요.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라는 이제 식단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줄여서 오나오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오트밀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가당 두유나 이제 무가당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수분감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다양한 토핑들을 섞는 건데요. 견과류나 소량의 베리류 이제 섞어서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리기 때문에 땅콩 버터나 아몬드 버터 혹은 말차가루, 무가당 코코아 가루 첨가하시면은 녹차 맛으로도 즐기실 수 있고 초코 맛으로도 즐기실 수 있고 다양한 변주가 가능합니다. 만드시는 방법은 이제 전날 밤에 모든 재료를 리유저블 텀블러나 유리병에 넣어서 만드신 다음에요.
하룻밤 냉장고 잘 보관하시고 숙성시키면 출근 시에 딱 챙겨 나오셔가지고 아침에 병원에서 드실 때 굉장히 영양 만점으로 또 오트밀의 양을 조금 제한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냥 밥 숟가락 기준으로 세 숟가락에서 다섯 숟가락 정도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제 백미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심, 저녁 메뉴, 일단 병원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전공의 때 저탄수화물 하기 참 힘들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병원 식당의 메뉴는 밥 위주의 여러 염장한 반찬을 이제 조금 먹는 것들 위주의 식단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탄수화물 식단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어떤 시도로는 흰쌀밥의 양을 줄여보시는 것, 아니시면은 당직실이나 연구실의 냉장고를 좀 활용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이나 저는 마켓컬리에 뭐 물론 편의점에도 반송란이 많이 팔고 있지만 두 개씩 계속 이렇게 사는 것들 비용도 생각을 해봤을 때 마켓컬리 반송란이 맛도 뭐 동일하고 가격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반송란 주문해 두시고 또 마켓컬리에 샐러드 판다라고 해가지고 그 플라스틱 병에 다양한 샐러드가 준비되어 있는 병 샐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자체만으로는 양이 조금 부족해서 닭가슴살이나 반송란 같이 더해 드시면 좋은 저탄수화물 옵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해서 드셔야 되는 경우들 많으시죠? 저는 지금 외래 볼 때, 병원에서 진료하다가 이제 점심을 배달 메뉴로 시켜 먹고 있는데, 이제 검색하실 때 키워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샐러드랑 포케 이제 검색하시면 식사용 샐러드집이랑 포케집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선택이랑 소스만 바꿔가셔도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조합으로 식사하실 수 있고요. 분식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키토 김밥이라고 해서 밥 대신에 계란지단으로 만든 김밥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맛이 선택 가능하고 또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한식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1인 순살 닭도리탕, 감자는 좀 제외하고 드시는 걸로. 그리고 제육볶음이나 보쌈, 삼겹살 도시락에서 쌈, 야채 추가하시고 밥은 좀 제외해 보시는 걸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시고 좀 양념을 걷어내고 조금 더 클린하게 해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1인 샤브찜, 샤브샤브 이런 것들 선택하셔도 되고요. 밥을 줄이니까 뭔가 양이 부족하다, 배가 고픈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 저는 계란말이나 계란찜과 같은 사이드 메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에서는 뭐 마라샹궈, 마라탕, 면만 제외하면은 야채와 고기를 양껏 섭취하기에 좋은 옵션인 것 같아서 얼마든지 배달 음식 안에서도 저탄수화물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식, 외식, 특별한 날. 그럼 저탄수화물 이런 날은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회식 메뉴 제안 드리면요. 고기구이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치킨을 드시게 된다면 통닭이나 구운 치킨으로. 그리고 회도 너무너무 좋은 옵션입니다. 중식이나 이탈리안, 프렌치, 아시안 맛있는 거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요리 위주로. 그래서 뭐 에피타이저, 샐러드, 메인 디쉬는 맛있게 드시고 파스타 양만 약간 조절하신다.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섭취해 보려고 노력한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이런 날에는 어차피 저탄수화물 식단 오늘만 하고 끝날 것 아니라 계속 할 건데 오늘은 즐겁게 허용하고 다시 내일부터 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게 또 즐겁게 스트레스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단계입니다. 좀 말씀 들어보니까, 들으시니까 괜찮을 것 같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저와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으십니다. 일단 요리 좋아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요리를 이제 생활 전반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데요. 요리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식재료부터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이나 면, 지금 많이 드시고 있는 것들을 좀 대체할 재료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좀 쉬운 단계에서는 밥 양을 조금 유지하시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더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퀴노아나 귀리, 곤약살 등이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리는 일단 뭐 양을 조절하셔야 되기는 하지만 백미 대비해가지고 GI가 많이 낮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단백질이 높고 그래서 좋은 옵션이고요. 뭐 오트밀은 또 양식에 활용하기도 좋아서 제가 탄수화물 허용할 때는 어쨌든 다양하게 좀 활용할 때 귀리를 잘 사용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식재료 중에서 빨갛게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 재료들은 제가 꼭 집에서 떨어지지 않게 구비해 놓은 제품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냉동 컬리플라워 라이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컬리플라워라고 하면은 브로콜리의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얗게 생긴 브로콜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게 다이스 해 놓은 것을 냉동 제품으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백미 대신에 요리에 활용
활용하시면 굉장히 저탄수화물 하실 때 너무 좋은데요. 제가 많이 해본 어떤 팁을 좀 드리자면은 수분을 덜 날리시면은 수분이 많아가지고 쌀이랑 좀 다른데 야채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셰프의 킥이라면 버터와 계란물을 같이 풀어서 수분을 진짜 충분히 날린다, 많이 볶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볶음밥 대신으로 사용하실 때 너무 좋은 재료여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을 대체할 재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갑고 시원한 면 먹을 때랑 좀 따뜻한 면 먹을 때 전 좀 구분을 하는데요. 새콤달콤하게 뭐 골뱅이 비빔면 먹고 싶다. 이럴 때는 곤약면, 해초면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고요. 좀 따뜻한 류, 국물 요리와 함께 하고 싶다. 혹은 크림류와 잘 어울리는 거는 두부면 그리고 두유면이세요. 그래서 두부면은 어떻게 보면 좀 건두부의 느낌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두유면이 좋은 대체 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도 저탄수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외울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 저는 어렵지 않게 시도를 해보려면은 너무 어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채소에서는 세 가지 기억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 3인방은 피하신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양껏 드신다 생각하시면 그냥 마음 편히 저탄수 하실 때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일 중에서는 앞서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리류, 스트로베리, 그다음 블루베리. 그래서 소량의 베리류는 생각보다 저당 과일이어서 좀 드시는 것들 괜찮고 대신 러너들의 필수품이기도 한데 바나나는 고당 제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탄수화물이기는 한데 뭐 근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즉각적인 어떤 에너지를 내기 위해선 좋은 과일일 수 있으나 우리가 혈당 피크 좀 피하기 위해서는 공복에 드시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열대 과일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당류가 높은 과일들은 실제로 탄수화물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류 총 그람 수를 외우거나 혈당 지수를 외우시기보다는 저도 뭐 외우면서 지금 15년차 지속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채소는 피해야 할 채소 3인방 정도 기억하시고 제외하고 마음껏 먹고 과일은 착즙하시게 되면은 그것은 거의 과일 주스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원물, 섬유소를 포함해서 조금 천천히 흡수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과도하지 않게 섭취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탄고지의 지는 바로 지방인데요. 아무 기름이나 섭취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지방, 기름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음식 드실 때는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한식에는 들기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화점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은 뭐 정혜원 교수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요리할 때는 그렇게 또 발화점이 높지가 않아서 올리브 오일 계속 사용하셔도 된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조금 찜찜하시거나 이 특유의 올리브 오일 향이 싫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이나 부침 요리에는 아보카도 오일 대체하시면 되고 저는 계란 요리할 때는 특유의 코코넛 그 풍미 때문에 이 향을 오히려 좀 이용하기 위해서 코코넛 오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식용유로 집에 주방에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있으시면 저는 요거는 좀 아보카도 오일로 대체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름들이 가열시에 트랜스 지방으로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기름 섭취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스가 요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추천하는 저탄수화물 소스들이 있습니다. 애플 사이더 비네가라고 해서 에사비로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이제 탄산수에 넣어가지고 계속 음용하고 있는데요. 어, 저당이고 또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뭐 식초 이렇게 물에 타서 드시기에도 괜찮고 아니면 소스 만드실 때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어서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뭐 코스트코 가시면은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쿠팡 가셔도 쿠팡에서 직구하셔도 되고 쿠팡에서 이제 바로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자 먹을 때 뿌려 먹는 타바스코 핫소스 저당이고요. 하인즈 옐로우 머스터드 저당이고 와사비도 그렇습니다. 대신 주의해야 할 소스는 고추장이에요. 그래서 고추장이 높은 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하는 옵션으로 고춧가루, 간장, 알룰로스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요새는 저당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냥 간편하게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서브웨이 드실 때에는 스위트라고 들어있거나 허니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소스들은 피하시면 저탄수 옵션 하실 때 좀 좋은 옵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사 먹는 대부분의 요리 안에는 소스에 높은 확률로 많은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직접 요리를 할 때 이제 대체당인 알룰로스로 대체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 외에는 스트레스 없이 지속 가능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려면 사실 그냥 소스는 이미 우리가 원재료에서 밥량도 많이 줄였고 다양한 부분들의 탄수화물 줄였기 때문에 소스에서는 당을 적절히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일 것 같아서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아,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음식들을 해 먹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요리는 굉장히 특별할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한 장르별로 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식에서는 김치볶음밥 좋아하시는 분 선생님들 계신가요? 그래서 컬리플라워 라이스로 대체하는 것인데요. 냉동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계란과 버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을 잘 날려서 고슬고슬하게 잘 볶고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김치랑 좋아하시는 단백질, 뭐 스팸이 될 수도 있고 참치가 될 수도 있고 닭고기가 될 수도 있고 잘 볶아내시면 됩니다. 또 일식에서는 이제 전분을 넣지 않고 양배추 오코노미야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 슬라이스 많이 하신 다음에 계란물에 넣어서 해산물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우나 오징어 같은 것들 듬뿍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잘 계란전 같이 이제 부쳐내시는 거죠. 그 이후에 마요네즈 뿌리시고 가스오브시 뿌리신 다음에 이제 데리야끼 소스만 좀 저당 제품으로 사용하시거나 간장물 알룰로스로 대체하시면 전분 전혀 없이 오코노미야키 드실 수도 있고요. 아, 파스타 포기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부면 그리고 바질 페스토라는 제품 자체가 사실 바질이라는 이 녹색 채소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소금간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저탄수 옵션이세요. 그래서 두부면 바질 페스토 그리고 무가당 생크림이나 두유 그다음에 각종 원하시는 채소 단백질 넣으신 다음에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채소는 가지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단백질은 훈제오리 잘 어울려서 한번 같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식도 가능합니다. 저탄수로 짬뽕 맛이 나는 어떤 삼겹탕, 키토인들 사이에서는 그 삼겹탕이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삼겹살 그냥 볶다가 나온 기름에다가 고춧가루, 간장으로 간하시고 채소 넣으신 다음에 키토인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사골국물. 어떤 분들은 이걸 패키지로 농축액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물에 넣고 뭐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렇게 하시면 고용량으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계량을 적어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재료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각종 채소, 각종 단백질이라고 해두었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취향, 그리고 냉장고에 준비된 재료들을 그냥 알맞게 넣으신 다음에 내 입맛에 맞게 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저탄수화물 요리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어떤 음식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음식을 저탄수화물 식으로 계속 요리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것의 예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뭐 일부이기는 하지만 제가 15년 저탄수화물 식단 하면서 여러 가지 식단들 한 것들 보실 수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맛있게 식단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이트와 유튜브들이 좀 도움이 될까? 이론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정영 교수님 저속노화에서 저탄수화물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 방법 그리고 지방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있고 저는 오히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이 식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쉽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즐겨보고 있고요. 레시피 관련해서는 무니키친이나 디디민이라는 레시피 사이트, 유튜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쇼핑 사이트는 전 디저트 위주로 좀 추천해 드려 봤어요. 디저트 절대 포기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좀 건강하게 알룰로스나 에리스리톨로 이제 만든 저탄수화물 디저트들이 많아가지고, 뭐 랄라 스윗에서는 아이스크림, 마이노멀에서는 뭐 소스나 디저트, 그리고 이제 아이허브 쿠팡직구에 제가 애트킨스 제품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미국에서 당뇨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설탕이 적지만은 설탕이 이제 무설탕이지만 저당 제품으로 드실 수 있는 제품들 좀 소개해 드리고요. 아까 키토제니의 방탄커피 이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랜 발표 이제 끝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갑자기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식당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발란스에서 주최한 마라톤 대회 리뷰를 유튜브에서 보다가 그 피니시 라인에 적혀 있는 그 뉴발란스의 브랜드 공식 슬로건인 Run Your Way라는 문구가 유독 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뉴발란스 외에도 러너들이 좋아하는 이제 대표적인 러닝화 브랜드의 공식 슬로건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의미가 너무 좋아서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인드런 지금 함께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어떤 이유로 지금 뛰고 계신가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각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또 다양한 속도로 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앞으로 마인드런의 모든 크루들이 이제 호카와 온 러닝에서 말하듯이 좀 구름 위를 달리듯이 혹은 날듯이 편안하게 좀 달리셨으면 하고요. 아식스랑 서코니에서 말하듯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선한 목적을 위해 달리셨으면, 그리고 아디다스와 나이키에서 말하듯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망설이지 말고 지금 한번 달리기를 시작해 보셨으면, 마지막으로 뉴발란스와 브룩스에서 말하듯이 무엇보다 각자만의 방식으로 비교하지 않고 즐겁게 달리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위의 슬로건들의 run이라는 단어를 it으로 바꾼 의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take home 메시지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저탄수화물 식단도 각자만의 방식으로 즐겁게 시도해 보시기를 제안드려 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네. 기가 막힙니다. 그, 이거 강의, 이 세미나 마치면 다들 엄청 원망할 것 같아요. 김민수 선생님. 이거를 공개를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막 보면서 외우려고 그랬는데, 이거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내용인데, 아무튼 그 얘기는 제가 김민수 선생님과 좀 합의를 보겠습니다. 네.